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적만 안 나타나준다면 잘 끝낼 것 같은데, 야, 뒤에 강적이 숨어 있을까봐 겁나네. 뭐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끝냅시다. 좋은 말 날 땡이. 그럼 오늘 3권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사하고 해야지. 자, 이런 깨어있는 양주 봉선사, 이러한 애국지사 울정 가연과 헤어진 다음에 두문동으로 가서 강봉원을 만났다 그랬죠. 화엄경 60권을 했어요. 경허선사는 처음으로 대봉을 향하여 대방강불 3개월을 강의하고 북쪽으로 향해 이곳을 떠났더라. 요거 백담사 못 갔다 그랬어요. 근데 공부는 해야지.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28차 때 백담사 가고 또 어디 얼정사도 가고 뭐 이렇게 했죠. 자, 백담사가 근데 더럽게 멀더라고. 그리고 또 까다락스럽더라고. 거기를 열어주지도 않아요. 설악담 백담사, 이 백담사니까 누구 갔지 그거. 전두환이가 백삼사로 그거 갔죠. 유배 갔죠. 위치와 역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인 본사인 신흥사의 발사군요. 신흥사 아시죠? 이 절에 관한 기록으로는 설악산 심원사 사적기와 한용이 편찬한 백담사 사적에 있더라. 백담사 사적에 의하면 이 절은 647년에 자장율사가 했네요. 아, 그렇군요.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창건하였으며 그때 아미타 삼존부를 조성하고 봉안하고 이 절 이름을 한계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계사는 뭐예요? 찰한 계곡 개자네. 그래서 백담사가 차갑죠. 뭐 춥죠. 창건한 지 50년 만에 690년에 실화는 뭐야? 실화는 실수로 방화를 불이 났다 이런 말이지. 719년에 재건하였고 심원사 사적계에는 이때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주 이놈 새끼가 참 괴로운 일이지. 낭천현에는 비금사가 있었으며 주위에 사는 짐승들이 많아 사냥꾼들이 많이 찾아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의 산수가 매우 더러워졌지만 비금사 승려들은 그것을 부른 채 샘물을 길어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였다. 그와 같은 더러움을 싫어한 산신령이 하룻밤 사이에 저를 설악산의 대성 폭포 아래의 옛 한계사토로 옮겨놨다. 아이고, 산신령이 그냥 성질나서 그냥 더러워갖고 그냥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옮겼네요. 이 사실을 모르는 승려와 과객들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 비금사는 틀림없었지만 기암 개석이 좌우에 들어서고 전후에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 산이 이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 까닭을 몰라 할 때 갑자기 관음청조, 관음 부처님의 청조가 날아가면서 낭천의 비금사를 옛 한계사로 옮겼노라 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그 신이함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백담사가 엄청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전설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 사이에는 춘천 복원의 절구골, 한계리의 청동골 등의 지명이 절을 옮길 때 청동화로와 절구를 옮길 때 청동화로를 떨어뜨려서 절구골, 또 청동을 떨어뜨려서 청동골 떨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이 전설을 통하여 한계사를 중창할 때 비금사를 옮겨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담사가 한계사였고 처음에는 비금사였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죠. 지금 그 뒤에 785년 원성왕 1년에 다시 불타가지고 종현, 광학, 각동, 영희, 법찰, 서릅 등이 중건을 서둘러 790년에 한계사터 아래 30리 지점에 이건하고 이 절 이름을 운흥사라고 했답니다. 구름이 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984년 다시 불이 나서 승려, 동원과 준이 등이 운흥사지 북쪽 60리쯤 되는 곳에로 이건하고 987년 심흥사라고 개명을 하였답니다. 심원사 사적계에는 이따 법당, 극락전, 벽운로, 선성당, 동상실 등의 건물을 중수하였고 부소감자로는 동합, 원명암, 백년암, 오세암, 봉정암 등이 있었으며 동은, 준희 등의 뛰어난 고승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투어.
그 뒤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450년 동안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승되다가 1432년에 14번째 화재로 절이 전소되었고 그 뒤 2년 만에 동화 상십리쯤 되는 곳에 선구사라고 개칭하고 의준, 해섬, 치흥 등이 법당과 극락전 요사체 이동을 세웠고 그러나 화재가 너무 잘 나요. 절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없나? 맨날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 1443년의 화재로 몇 번째 나서 화재가 지금 4번째, 5번째 화재로 다시 소실되었고 1447년에 예터의 서쪽 1, 2쯤 되는 곳에 다시 절을 세우고 이름을 또 영축사로 바꿨다. 아이고 백담사도 참 꼬질꼬질하게 인연이 이게 저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군요. 응? 이걸 어떡한데야. 그러나 김시습이 도소감자인 관흥함에 와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던 아이고 김시습도 거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또 경허선사가 거기를 갔구만. 1455년에 김시습과 경허선사가 또 엄청난 인연이 있지요. 화재로 소실되어 제익, 제화, 신열 등이 절터의 상류 20리쯤 되는 지점에 중건하고 또 이제 진짜로 이제 백담사가 됐군요. 김시습이 때. 1775년 영조의 겨울에 다시 불에 나 안 해. 이 불에 지금 몇 번 타는 거야? 6번째. 이름을 불타지 말라고 뭐라고 다루질 것 같아. 불에 타서 승려들은 흩어졌지만 최봉이, 태연, 태수 등과 임법당을 짓고 심원사라. 심원사가 또 개칭을 했죠. 지금도 심원사는 있는데 6년 동안 머물면서 법당과 향각 등의 건물을 다시 중건했더라. 백담사의 이 전설이 참으로 역사가 그냥 아주 꼬질꼬질하네요. 어떡하냐. 심원사를 다시 백담사로 개칭한 것은 최봉과 설담이 절을 중건한 1783년이었고 이때의 백담사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고 현재 이름인 백담사는 7차. 그러네. 7차네. 7차. 너무 불쌍하다. 백담사. 이제 그만 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터전을 옮기면서 이름을 바꿨고 백담사라는 이름은 골이 깊고 흐르는 물의 원년이 먼 대설하게 자리한 절이라는 뜻이나 거듭되는 화재를 피해보고자 하는 뜻이다. 그러네. 아주 그냥 연못에 폭 당겨라. 뜻이란 이름의 설은 다음에 전설로서 할 수 있다. 이제 화재가 7번이나 났구만 그래요. 이거 참. 그래서 이게 또 전설이 있다고 하니까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화재가 났을 때마다 주지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분이 나타나 변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기이하게도 지금도 이 근처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듯한 암석이 솟아있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화재로 이 절의 이름을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이름 고쳐야 되겠구만. 7번이나 화재가 나면 어떡한다는 거요 도대체가. 백담사라 좀 지금은 이제 화재가 안 날 수 있겠네요. 어느 날 밤 주지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 담자를 세워보라고 해서 이튿날 세워보니까 꼭 100개랍니다. 오 마이 갓! 흰백자가 아니고 그래서 100백자를 했군요. 그래서 백담사다. 좋아. 그럼 100개가 담이 달려있으니 이제 불은 안 나? 그래서 어디 또 불났어? 나 안 해. 그래서 담자를 넣어 백담사라 고치는 등 동시에 그것의 장소로 옮겼는데 담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1915년 겨울밤에 일어난 화재로 불상과 태가 20여일을 모두 제한 건물 70여 칸과 경정, 범정까지도 모두 태워버렸다. 당시의 주인 인공은 사물을 오세암에서 행하면서 오세암 있잖아요. 백담사배 오세암 그죠? 5세 어린애를 젖을먹이 키운 권세무설 이야기 아시죠? 백담사의 중간에 작수하였고 기호와 인순 등이 글을 두었다. 아이고 백담사 좀 이제 제발 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게 뭡니까? 8번 불이 났다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거 참내 속상하네. 그래가지고 속상하다.
강원도 일대를 다니면서 시주받은 1786억 원 30전으로 1919년 4월에 법당 이식한과 화엄실 이식한을 건립하였으며 1921년에는 양강리 사무실 30칸을 이룩하고 종곽과 북을 새로이 주조하여 낙성법회를 열었습니다. 한영훈이 백담사 사적을 편찬한 1928년 당시 백담사는 복구가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또 몰랐어? 나 안 해. 또 몰라면 나 안 해. 또 몰라면 나 안 해. 근데 이르러 백담사는 한영훈이 머물면서 불교의 신론이지 알죠? 시편담추에 의하와 님의 침묵을 짚으라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만해 사상의 고향이 된 것이 백담사야. 그러나 또 불렀네. 9번째. 그러나 이절은 6.25 전쟁 때 소실되었으며 1957년에 채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절대로 불나지 않게 하세요. 견존하는 당으로는 정면의 대웅보전, 칠성각, 선원, 선원이 있네요. 백담선. 그래서 경호선사 아닌데 경호선사가 갔을 때는 그 이전이죠. 요사체 등이 있고 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관음전이 있고 원래 이 선원이 경호선사 당시에도 선방이 강원이 있었구나. 그때는 선원이 아니고 강원이 있었어. 백담사 강원. 산내의 부소감자는 현존하는 것보다 이미 폐허가 된 것이 많더라 이런 말이야. 아이고 속상하네 이거. 그 다음에 28차로 끝나는데 빨리 끝내고 싶다. 끝낼 수 있겠다. 좋아. 끝. 한영훈은 유지만 남아있는 역사 비상의 암자로서 동암, 백년암, 원명암, 은산암, 극락암, 오봉암, 고암, 지장암, 홍성암, 자장암, 금성암 등 11개가 있었다고 백담사 사적에 기록하고 있고 이 밖에도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1770년에 창건한 통선암과 심적암 그리고 1864년에 여감이 창건하였고 1919년에는 회철된 보문암 그리고 1884년에는 창건한 축성암 등이 있었다고 써있다 이런 말이죠. 백담사지. 현존하는 부서감자로는 643년 선덕여왕 12년에 자장이 창건하여 불사리를 봉함으로써 사리를 봉헌했군요. 전국의 5대 보궁 됐죠. 전국의 5대 보궁의 한 곳이 된 봉정암. 봉정암이 있죠. 봉정암 그리고 자장이 선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건하고 추석하다가 관음 진신을 증견하고 단 뒤 관음암이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합니다.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유명하죠. 5대 보궁이에요. 뒤에 5살의 신동이 관세, 이거 오세암이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현성한 곳이라 해서 절 이름을 바꾼 오세암. 1648년 유학자 김청업이 응가다가 맹세하고 창건한 영시암. 구전으로 전해오던 예터에 1903년 언호가 세운 원명암 등이 있더라 이러면요. 그 백담사 주변에 암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여기에 따르는 경호선사 발자취, 백담사 경호선사 발자취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강원도에 백담사에 강원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김태읍이 쓴 이야기. 부제 12에 실려 있는데 이거는 김태읍의 경어대사 일대 평전 거기에 부제 12에 실려 있어요. 인간 경어에 강원도 백담사 강당이며 경상도 벽송사 강당이며를 데리고 다녔다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경어는 그의 나이 55세가 되는 1903년 계면년 가을에 삼서갑산으로의 개인 여행을 떠나기 앞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다 그동안 3년이나 미뤄두었던 서령화상 행장을 벽송사에서 작성하게 되죠. 왜? 서령화상이 벽송사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나요. 우리는 이 글 속에서 아래에 언급된 김태읍의 경어와 벽송사 인연 부분이 허가 아니고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더라. 더욱이 경어가 서령화상 행장에서 화상을 만난 추운 겨울에 적어도 그의 나이가 14세 이전이 됨도 짐작했어요. 14세가 아니고 그렇죠. 14세겠죠. 14세가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전이 아니고 딱 14세 같아요. 왜냐하면 14세에서 청계사를 떠나가지고 이거를 돌아서 그 강원을 들으니까 딱 14세.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경어 1.1부터는 중이라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 하지만 14세 이전이라는 여기에 미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요. 14세 이전이 아니고 14세예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 부분이라 이 논문은 다음으로 미룬다. 다음으로 미룰 거 없이 그냥 14세야. 다 끝났어.
그러므로 그 유생은 개허당을 보고 여기에서 그 유생은 누구요? 박처사지요. 경허선사를 잘 키우면은 천리마를 달리지만 저기를 못 만나면 소금찜이나 진다 라고 해가지고 그 개허당을 불러다가 혼내키죠. 경허를 가르치라고, 어린 동욱이 가르치라 이래가지고 개허당을 보고 이러한 대제를 어찌 대제가 여기서 대제는 누구요? 경허죠. 동욱이 어찌 가르치지 않고 놀리느냐고 무수히 책망을 했어요. 그를 가르치라고 할 동욱이를. 그래서 이제 이 개허당이 속퇴를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자 경허대사의 수계사로 있었던 수계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계를 받을 때는 은사가 있고 수계사가 있잖아요. 그 수계사 되는 스님에게 연불당을 다니는 이가 있었는데 그 유생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개허당은 경허대사의 수계사에게 전후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의 글을 가르쳐 두도록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대사의 수계사는 경허선사를 강원도 백담사 강당, 그리고 경상도 벽송사 강당 같은 데로 데려가 가지고 경허선사는 그 어디야 15세 때에 그 이듬해죠. 그러니까 15세 때에 그 동학사 강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14세 때에 백담사 강원하고 이 벽송사 강당을 들어가게 돼요. 데리고 다니며 뭐를 뗐어? 치문과 사집을 뗐단 말이야. 치문과 사집을. 그래서 띄고 들어가죠. 워낙 더 잘하기는 하지만 제27자 경허선사 발자취, 제27자 경허선사 발자취 봉선사 사진 자료예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그냥 눈이 막 눈으로 들어가는데 찍은 거예요. 이게 눈으로 막 들어가네.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눈이 펑펑펑 그냥 한방눈이라고 하는 걸 다 맛본 곳이 이 봉선사거든요. 걷기도 저벅저벅. 그래서 이 봉선사가 이게 그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저거든요. 이게 전데 누가 뒤에서 또 이거 찍었어. 뭐냐? 그리고 또 여기 이게 미룬 스님, 변미룬 스님. 여기 이게 그 유명한 김태준 씨. 이거 누구 윤수봉 선생님. 이거 다 있네. 이숙렬. 뭐냐? 이게 변미룬 스님. 이게 봉선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눈이 왔고요. 이 김태준 선생님 다리 부러졌는데 왔어. 내가 이거 받쳐주는 장면을 또 누가 얄궂게도 찍었어. 뭐냐? 이게 봉선사. 눈꽃이 너무 아름다운 살다가 이 봉선사. 그래서 28차에 가서 이 월정사고 백담사를 이때 가게 되죠. 이거 안 썼는, 이거 다 써놓은 거라. 그래서 이 마지막 선찬순례가 되겠습니다. 길이 보전하세 28차 그 다음에 여기 초대글 똑같으죠. 마지막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 28차 오대산 월정사 선찰순례 자료입니다. 자, 2018년 12월 8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월정사에다가 그 공고를 내고 그 공문을 보내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정사하고 원수의 원수, 저 경허선사 사진을 전부 다가 방아람 스님이라고 해놓는 바람에 거기 가면은 월정사에 혹시 그들이 경허선사 선찰순례에 온다 그러면은 이 법당도 그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봐 몰래 갔어요. 몰래. 그리고 대흥전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딴 곳에 했었어요. 수광전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아주 이거 참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경허선사를 방아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못 가가지고 행여나 또 대흥전에서 이 행사 마지막 행사를 진행하면은 뭐라고 할까봐 쫓아낼까봐 그 수광전이라는 곳에 가서 몰래 했어요. 도둑놈 소몰아 가듯이. 어이가 없죠. 네, 슬픈 역사를 그때에 이 사진의 주인공 사진을 모시고 있는 율법 큰 스님까지 다 갔어요. 율법 스님, 범진 스님 뭐 다 가서 호포 신장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과간이죠.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저거
사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왜 그거를 월정사는 모를까? 언제 저걸 접을까? 이제 스스로가 접는 날이 오겠지요. 뭐. 대중의 힘에 밀려서 이제는 항복해야 돼요. 항복. 아니 왜 경허선사를 방아람 스님이라고 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가 봐도 삼척동다도 아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오게 됐는지. 스스로가 지은 업이니까 스스로가 풀어야 되겠죠. 뭐 결자, 해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나는 그거 아니라고 기자회견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공동 기자회견. 안 되잖아요. 제28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자료 맨 마지막이 오대산 월정사가 되겠어요. 왜냐면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대방광불 항경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가고 싶죠. 선찰순례를. 그런데 이제 경허선사가 꺾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안변 서광사잖아요. 안변 서광사부터는 이제 북한이라 우리가 못 가죠. 그래서 그 안변 서광사 이후에 7개 사찰이 더 있어요. 보현사, 상원암, 또 어디든 원암사, 두첩사, 또 자북사, 또 그렇게 해서 7개 사찰이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북한은 우리가 가지 못했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거나 북한의 허락을 맡아서 기회가 주어지거나 통일이 된다면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저 죽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처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오대산 얼정산의 위치와 역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이죠. 오대산에 있는 사찰로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의 8 위치에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다 이런 말이에요. 얼정사가 본사답게 행동하세요. 뭐 하는 건지. 삼국유사에 나타난 창건유래는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온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오대산이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절터에 초암을 짓고 머물면서 문수보살의 진신을 징견하고자 하였다 이런 말이야. 누가? 자장율사가. 네? 또한 민지가 쓴 봉한사리 개건사암 제1조사 전기에 인용한 대산 본기에는 이때 그가 머물던 곳이 바로 현재의 월정사. 누가 머물던 곳? 자장율사가. 자장은 날 다시 8척의 방을 짓고 7일 동안 머물렀다고도 전하며 이 절은 643년에 자장이 건립했다고 볼 수 있던 신라시대 거라는 거죠. 신라시대. 자장은 이곳에서 초가집을 짓고 문수보살을 징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백산 정암사에서 입적하였다는 거. 아이고, 문수보살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그냥 이 부처님 그냥 찌들찌들 믿고 내가 그 어디야 낙산사 홍련암 3대 관음 성지 그리고 5대 보궁 이 8곳을 내가 다 뒤지고 그냥 거기에 미쳐서 다녔어요. 일주일씩 그냥 낮밤을 새우고 했는데 역시 낙산사 홍련암도 제가 갔는데 거기서 5박 6일 했거든요. 누구 칭견하려고? 관세음보살 칭견하려고. 칭견했을까요? 낙산사 홍련암에서 제가 5박 6일을 꼬박 세웠는데 칭견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의상대에서 어쨌든 칭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슬펐죠. 어쨌든 이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하셨는데 자장율사도 칭견하지 못하고 정암사, 태백산 정암사 아시죠? 에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신의 선사가 암자를 건립하며 머물며 이곳에서 입적하였고요. 이후 한동안은 머무는 승려가 없어서 황폐해졌다가 유연히 머물면서 암자를 건립하여 사찰의 외모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정사의 역사죠. 1307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이 일이 중창하였고 1833년에 또다시 불이 나서 전소되었고 1844년에는 불이 너무 잘 나는구나.
사찰에 영담 정함이 사찰을 중건하였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5태 때의 사찰의 대부분이 전소되었으나 1964년 이후 탄허 스님 아시죠? 탄허 만화, 이 만화 스님이 문제라니까. 그냥 만화 스님 그 보따리 속에서 저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 스님 보따리 속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월정사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만화 스님의 주머니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왜 그게 방아남 스님이요? 경호 스님일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해보죠? 경호 스님하고 방아남 스님은 하늘과 땅이에요. 달라요, 얼굴이. 그런데 저거를 그냥 방아남 대종사라고 누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화 스님의 그 보따리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써있다가 자기네 스스로가 방아남 대종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방아남이 됩니까? 원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놓은 원본이 있는데, 누가 차라리 방아남 대종사라고 쓴 게 원본이라면 누가 그걸 지워가지고 사진을 했겠죠. 그렇지만 누가 지워요? 원본 사진이 있고 그게 방아남이라고 썼다니까, 방아남 대종사라고. 그런데 끝끝내 우겨요. 이 만화 스님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진이 50세 때 사진. 그래 맞아, 50세 때 사진은 맞아. 경호 스님 50세 때 사진이에요. 1898년 범어사에서 하한거 마치고 7월 15일 백중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근데 방아남 스님 50세래요. 아니 뭔 방아남 스님 50세요. 경호 스님 50세라니까. 방아남 스님 50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저기가 아니고요. 그 어디요? 거기 봉은사에서 가 계셨던가? 내가 뭐 차라리 뭐를 꾀꼬리 뭐가 될지언정 나는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가 50몇 살라고 하시더만. 50대인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현애 스님 등이 충건하였다 이런 얘기. 월정사는 문수보살이 입은 성스러운 땅으로 신앙되고 있는 이 절은 초선왕조 실록 등 귀중한 사설을 보관해 오던 오대산 사고 있죠. 그죠? 오대산 사고죠. 그거 사서 보아가는 거. 1463년에 말사인 상원사가 있죠. 상원상을 중수하는 말을 듣고 이를 돕고자 시주물과 함께 보내온 오대산 상원사 충창 권선문이 보관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상원사도 보공이죠. 주요 문화재로는 석가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한 8가 9층 석탑. 멋있어요? 멋있어요. 월정사 석탑과 상원사 중창 권선문이 있고 이 밖에는 일면 야광보살상이라고 하는 보물제 139호인 석조보살 좌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요. 경허선사 발자취로는 그 월정사의 대방광불 하원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문동 만나는데 거기 들렸다 갔다 해서 이걸 쓴 것 같은데, 이 두문동 이야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여기에 있으면 될 게 아니라 아까 그 어디죠? 봉선사 뒤에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붙어 있네. 봉선사 할 때 이걸 했어야 돼요. 두문동. 왜냐면 봉선사에서 바로 두문동으로 올라간다 아까 그랬잖아요. 두문동은 뭐 하는 곳이죠? 그거 72 성사가 거기서 그 두문동 저기에서 동굴에서 안 나와가지고 불타온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연내 소학난동서여 대성지기 견치치니 행대유인심이원이고 육탐령경 환환제로다. 부은령의 창조근이요 두성중 백발체니 출척 부문도 거절이고 이군 청리 초연계라. 이거 옛날에 자세히 해서 자세히 못해요. 지금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시의 의미는 경허선사가 이 남쪽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붙이고 삼수갑산으로 떠날 때 첫 번째 들렸던 것으로 그냥 자유인이 돼가지고 쓴 첫 번째 시인데 그냥 온갖 소리 다 써놨어요. 그냥 닭골배기 싫다 이라고 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귀찮고 닭골배기 싫다요. 연내내 학문을 하지만 통서로도 어지럽히니 대성의 가르침도 뭐고 간에 여기서 대성은 뭘까요? 유학, 유교, 그다음에 노장, 부처님도 들어가겠죠. 가르침도 갈팡질팡 다 꼴보기 싫어. 다행히 도인을 만나도 이 도인은 뭐야? 강봉원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마음으로 멀리해. 이 사람도 못 믿어. 왜 못 믿어냐. 아주 그냥 경호선사 전봉준 때문에 이 김경천이라는 놈 때문에 못 믿고 경호선사 쫓아내려고 하는 이 해광이는 못 믿고 경호선사 꼬질른다고 하는 그 친일파 중들 놈들 못 믿고 이래가지고 다행히 도인을 만나도 마음으로 멀리하고 내가 영경을 탐결하려도 말과 같이 안 되네. 영경은 뭐예요? 영경 신령스러운 경계니까 어디요? 그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넣었는데 그리고 뜬구름 그림자 밖으로 창주가 가깝게 들려. 이 창주가 뭐예요? 도교의 이상향이에요. 근데 뜬구름 자 있고 그림자 밖에 창주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투견새의 소리는 백발을 재촉할 때 투견서가 쑥꾹쑥꾹 울어대니까 경호선사가 흰머리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공이 있고 꺼내.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 전봉준이가 공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됐냐? 경호가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마정이라고 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잘라내버리고 뭐냐?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잘라내버렸어? 이 시가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가 진짜로 인간 경호의 모습으로 가장 빨개 벗은 그대의 상태로 그냥 퍼붓는 거야. 나는 이 시 보면 너무너무 좋아.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해. 공이 있고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잘라내버리고 푸른 삿갓 쓰고 맑은 냇가에서 낚시질하는 그대가 부럽도다. 그대 누구? 강봉헌. 그러니 얼마나 이 경호선사가 첫 번째 와서 속상했겠습니까? 경호선사는 천장암을 떠나 삼수갑산으로 가는 첫 길목이 이것이 바로 두문동을 택했고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기슭에 있는 역사적인 땅으로 두문동 실기에 실려있죠. 조선시대 초에 새 왕조를 섬기기를 부끄럽게 여겨서 여기 두문동 깊숙이 들어와서 나이저는 고려의 충신이 있어요. 72인의 한 사람인 성사제를 중심으로 하여 엮은 실기가 남아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두문동 실기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도 개풍군은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 행정구역으로 경호선사가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북한으로. 경기도 서북부에 있는 개풍군은 동쪽은 장당군, 서쪽은 예성강 건너가죠. 사이에도 예성강 그리고 임진강, 그죠? 황해도 연백군과 남쪽은 임진강,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파주시, 북쪽은 황해도, 금천군과 접하고 있는 곳이라 경호선사가 삼수갑산 떠나기 전에 이 남쪽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갖고 이 두문동에 가서 두문동은 왜 가셨을까? 아마 내가 보기로는 충신이라 경호선사도 이 충신 열사들을 인사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 가서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십사 라고 해서 들렸던 것으로 경호선사가 잡벅이잖아요. 아주 그냥 폼생폼사야. 그래서 거기를 격식을 갖추느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개풍군은 남원과 지척에 있는 거리로 경호가 북을 향해 떠난 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경호가 이거 두문동보다 훨씬 위쪽의 어느 곳에서 인편으로 홍 강봉원을 만나고 주고받은 핫없이로도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상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경호는 북행이 초행인데 뭐 누구를 만나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강봉원이라는 낚시질하는 푸른 삿갓 쓰고 낚시질하는 그대를 만난 거야. 우연히 어디에서? 예성강가에서. 그래서 인편을 보낼 만큼 친근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 일부러 하나 그거를. 뿐더러 한번 지나친 곳을 다시 들리는 일이 없었어요. 무조건 위쪽으로 그의 행보를 하였을 것으로 강봉원 또한 초면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경호는 원산에서 서쪽을 이동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 바닥까지 갔다가 걸려서 돼지기 죽을 살동하죠.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나 강봉원이 경호선사의 지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일말 이곳 두문동을 경호 북행의 거의 초행으로 잡고 있는 이유 때문에 우연하게 강봉원을 만나고 그의 도움에 대한 답시로 자신의 신경을 한따 드러내는 이 시는 경호의 북행 첫 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두문동은 고려왕조 멸망 후에 조선왕조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여 고려 말기에 유신들이 남아있는 유신들이 새 조정인 조선의 건국에 반대해서 벼슬살이를 다 거부하고 은거에서 살면서 그 두문동에 살다가 두문동 굴에다가 집어드니까 불을 질러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두문동에 속해 있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군은 장당군이고 서쪽은 예성강이고 황해도는 연백군이고 남쪽은 임진강 한강이죠. 그리고 또 김포시 파주시가 있어요. 거기가. 북쪽은 금천군. 그래서 개풍군에서 강봉을 만난 이후 경호는 방향을 어떻게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으로 꺾어버려요. 그래서 월정사 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아까 했죠.
어려우냐. 어디까지 해야 이걸 끝을 내냐. 뭐 못 끝나.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하고 끝내지기를 한 각만.